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파이썬 과정의 김진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수집할 것이고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해석하고 검증하고 하는 일련의 이제 데이터 분석 과정이 있는데,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데이터의 수집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실제로 수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데이터 생성이고요. 데이터 수집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수집을 하는 걸 데이터 수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성하는 거는 이제 앞서서 이제 판다스를 다룰 때 이제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import pandas 하신 다음에 pd.dataFrame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번 해서 이제 뭐 리스트로 해서 2012, 2013, 뭐 2014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 이렇게 해서 뭐 홍길동, 이순신, 뭐 유관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뭐 나이 그래서 21세, 23세, 뭐 20세 이렇게 나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성적을 한번 해볼게요. 성적 이렇게 해서 한 명은 넌이고 80, 90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학번, 이름, 나이, 성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데이터를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컬럼 이름을 바꾸겠다, 혹은 아니면 내가 인덱스를 또 다른 걸 지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f에 set 인덱스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바꿀 수도 있고요. 뭐 학번을 인덱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set 인덱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학번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좀 설명드리면, df에 to CSV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CS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data.csv 이렇게 하고 인덱스는 false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보시면은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하나 새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 이 CSV가 아니라 나는 엑셀 파일로 저장하겠다 그러면은 df에 to exce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 점 확장자도 맞춰 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index fals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index false를 넣는 이유는 이 index 값이 그 저장될 때 첫 번째 열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같이.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true 하거나 혹은 이거를 그냥 지우시면은 첫 번째 요 인덱스 값도 같이 저장이 된다, 0, 1, 2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로 저장을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공유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업로드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제 AP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동을 해서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했던 것처럼 캐글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해서 데이터셋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를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나 파일 자체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제 업로드된 거를 이제 갖고 오는 방법은 우리 했었죠. 뒤에 판다스의 read CSV 요거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read CSV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경로를 갖고 올 수 있다. 뭐 데이터.csv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갖고 오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 데이터는 read CSV가 아니라 read 엑셀이라고 하는 애를 불러오게 되면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는 이제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사이트에서 뭐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공 데이터 포탈. 공공 데이터 포탈은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그 국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무료로 이제 배포를 해줍니다. 파일로도 배포를 해주고요. API로도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얻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통계 포탈이라고 해서 이거는 통계 데이터들,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 데이터들, 뭐 설문이든 통계든 뭐 인구조사든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신빙성 있는 국가 통계 자료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SV와 엑셀 파일 둘 다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하는 곳은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AI 허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AI 허브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좋을 텐데, AI 허브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AI 허브. AI 허브를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찾기를 누르시면은 관련된 어떤 그 분야별로 어떤 컨텐츠별로 해서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조금 고퀄리티의 되게 좋은 데이터들이 은근히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좀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머신러닝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이제 해외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이제 해외 데이터들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근데 이런 데이터들 찾으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한국에서 쓰기 가장 좋은 데이터들이니까 요거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데, 한번 공공 데이터 포탈 기준으로 데이터 하나만 갖고 와 볼게요. 공공 데이터 포탈이라고 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 사이트를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 쓸 수 있는데, 여기 데이터 찾기를 누르시거나 혹은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지역별로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수집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주시 환경 데이터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제주시의 어떤 환경 관련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좀 어떤 걸 써볼 거냐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업소 현황,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CSV로도 제공을 해주고요. JSON 플러스 이제 XML은 이제
또 다른 형식의 어떤 데이터 파일입니다. 파일이에요, 파일. 그래서 이런 형태의 파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CSV로 받는 게 좀 더 다루긴 편하겠죠. 그래서 오픈 API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아마 로그인을 하셔야만 다운로드가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셔서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신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면은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저장을 해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여기다 한번 올려놓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쪽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볼 텐데, df pd.read csv, 만약에 이거 새로 고침되거나 아니면 런타임 재시작되셨으면은 임포트 판다스 이 부분도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경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경로 복사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이름 길어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f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를 쭉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소재지 사업장 명칭에서 이게 쫙 데이터를 한 57개 정도의 데이터를 받아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df에 이제 뭐 헤드 하고 뭐 df 인포에서 데이터 정보들을 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변수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값들, 어떤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몇 개 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수집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어느 주소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혹은 어떤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어떤 파일을 내가 어디서 갖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다 주어져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세요 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리드 CSV 혹은 리드 엑셀이라고 하는 요 코드부터 시작해서 쭉 적으면 돼요. 근데 요 주소, 그러니까 그 경로는 주어지거든요. 이 경로로 불러와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요 함수를 사용해서 그 경로로 불러오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으니까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가 분석할 수 있게끔 분석을 했을 때에 이제 결과를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석이 가능하려면 적절한 예를 들어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한 어떤 모델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델에 학습하기 적합한 형태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어떤 그 형식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잘 깔끔하게 해놔야 그래야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게 나옵니다. 만약에 전처리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은 정확도가 높지 않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탐색. 데이터 탐색에 사용되는 명령어들 이제 앞서서 이제 판다스 할 때 많이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인포 배웠었죠. 인포라는 명령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나 테일, 요거는 이제 요약해서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령어죠. 그 다음에 쉐이프는 이제 이
데이터가 행과 열이 몇 개씩 있는지를 파악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렌이라던가 이런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렌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길이를 재는 거니까 행의 개수, 뭐 열의 개수 이런 것도 개수를 셀 때 쓰고요. 컬럼즈는 컬럼 이름을 갖고 올 때 씁니다.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뭐 인덱스는 뭐 인덱스를 갖고 오는 건데 인덱스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타입도 많이 씁니다. 타입.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인가, 이 변수가 어떤 타입인가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D타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씁니다. D타입 이런 거. 자, 그럼 한번 기본적인 것들 한번 써볼게요. 인포. 우선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올 건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거냐면 우선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여기 안에 보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mport pandas pd pd.read csv 한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방식은 euckr 이걸로 해서 df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 인포 출력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변수가 총 18개 0부터 17까지 18개 토탈 18개의 변수가 있고 결측값은 다 낱널이 90개인 거 보니까 없네요. 그 다음에 총 전체 행 개수는 90, 0부터 89까지 해서 90개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변수별로 이제 뭐 인트냐, 오브젝트냐, 플로트냐 요거를 이제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명령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f의 뭐 헤드나 이제 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의 데이터를 좀 비교를 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헤드를 썼더니 앞부분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뒷부분의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테일도 한번 보고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df의 쉐이프 이렇게 하시면은 행과 열이 몇 개인지 90개 행과 18개의 열이 있다라는 거를 행열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열 데이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en 같은 경우에는 df 이렇게 하시면은 개수가 나오죠. 근데 어떤 개수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행의 개수가 나와요. 행의 개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열의 개수를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df에 컬럼즈 컬럼즈를 해서 컬럼들 리스트에서 개수를 세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쉐이프에서 요거를 뽑아도 돼요. 사실 이제 렌은 잘 안 쓰고 df에 쉐이프를 해서 여기에서 0을 하게 0번을 뽑아오면 90이고요. 1을 뽑아오면 10개수 이렇게 뽑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이프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쉐이프를 통해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요 df.columns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컬럼 이름을 리스트로 쭉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컬럼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나열하다 보면 개수가 이제 너무 많으면 잘려요. 점점점으로. 그래서 점점점으로 잘리게 되면은 이제 보시면 아래로도 많기 때문에 점점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컬럼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이라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 이제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컬럼 리스트를 쭉 갖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df의
인덱스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인덱스를 갖고 오죠. 0부터 90까지 인덱스가 있다. 그럼 이거를 name 하시면 인덱스가 지금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name으로 하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냥 기본 인덱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name 한 다음에 이거를 지정을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인덱스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df를 출력하게 되면 인덱스 이름이 여기 지금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df에 인덱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지금 name에서 인덱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name 하면은 이름은 인덱스야 라고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덱스 이름을 또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인덱스 값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인덱스 한 다음에 0 이렇게 하면은, 오타가, 자 그러면은 0번째는 0일 거고요. 당연히 뭐 50번째는 50이겠죠. 지금 0부터 89까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인덱스 값이 결국 그 인덱스 번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덱스를 조회해서 값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까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타입을 한번 알아볼게요. 타입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df의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당연히 뭐 그 큰 틀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df 안에 각각의 그 변수별로의 어떤 타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수별로 타입을 알고 싶을 때는 d타입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d타입스 써봤네요. 그러면은 각 열이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는지가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d타입스를 사용하면.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탐색하는 가장 기초적인 함수들을 이제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고,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관리하는 작업은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 데이터를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병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결합도 해보고 뭐 새로운 데이터도 넣어보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조금 이제 다듬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좀 다듬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변수 생성, 변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만드는 방법. 데이터를 이제 갖고 왔으면 기존에 있는 변수들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변수를 만든다, 즉 파생 변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존에 있는 변수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듦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분석에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더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변수를 잘 고민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df를 한번 다시 갖고 와서 보면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데이터는 각 고객별로 쇼핑을 얼만큼 했는가, 그 월별로 1, 2, 3월 달에 쇼핑을 얼마를 했고 쿠폰을 얼마를 썼고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고객에 대한 정보예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쇼핑이 1, 2, 3월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1, 2, 3월 나눠져 있는 거를 한번 합계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합계, 요거 세 개를 한번 합쳐서 합계를 계산을 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이 쇼핑액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합계니까 쇼핑 1월 그 다음에 쇼핑 2월 3월을 다 더합니다. 자 변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더할 수 있는 건 데이터 프레임은 어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어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배열의 합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df의 쇼핑 월, 쇼핑 2월, 쇼핑 3월 각각 데이터를 더하게 되면 각 요소별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합산된 데이터를 새로운 변수로 저장을 하면 돼요. 이거를 합계, su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sum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합산된 요 변수의, 그러니까 요 값 데이터의 그 열 개수, 그러니까 행 개수랑 추가하고자 하는 이 df의 행 개수가 일치해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넘치면은 잘릴 수도 있고요. 혹은 부족하면은 넌 값이, 그러니까 nan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df를 출력을 하면 sum이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가 됐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합계는 간단하니까, 함수가 너무 간단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이 세 개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평균. 물론 이거를 3으로 나눠도 되겠죠.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우선은 df에 이 세 개의 변수를 한 번에 모두 갖고 옵니다. 핑 1월, 핑 2월, 쇼핑 3월. 자,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 세 개의 변수만 갖고 왔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 민을 계산하는데, 그냥 민을 계산하게 되면 요 쇼핑 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겠죠.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축이 이제 월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열 기준으로 합산이 되겠죠. 합산돼서 평균이 계산이 될 텐데 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시스는 1. 이렇게 하면 축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행 기준으로 해서 요 세 개의 평균, 세 개의 평균, 세 개의 평균, 세 개의 평균, 이렇게 평균 값이 계산이 된다. 그럼 이렇게 계산된 평균 값을 df의 avg, 에버리지로 해서 변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버리지로 해서 평균 값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 그 다음에 또 평균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변수명을 바꾸고 싶어요. 만약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sum이라고 하는 애 마음에 안 들어, 합계로 바꿀래 라고 한다면 df에 rename 하신 다음에 컬럼, 일단 내가 컬럼을 바꿀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내가 바꾸려고 하는 변수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로 바꿀지 합계,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을 해줍니다. 키와 밸류 값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합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요거 콤마하고 인플레이스를 쓰게 되면 df 자체에 적용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은 결과값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df를 출력을 하게 되면 결과가 반영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방법, 컬럼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인덱스 번호를 바꾸겠다, 인덱스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하고서는 매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또 이제 데이터를 좀 변형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의 변수를 골라서 그 변수를 조금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분석하기 용이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모델을 돌릴 때는 이런 문자열 자체가 이제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열들을 전부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바꾸는 변수가 이제 성별 데이터, 혹은 이제 뭐 이런 예, 아니오로 나와 있는 데이터들 같은 거를 많이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은 보통 남자,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남자, 여자가 아니라 0과 1로 보통 이제 많이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우선 df의 성별 데이터를, 지금 이제 이게 오브젝트 문자열 데이터잖아요. 이거를 카테고리 데이터로 바꿔주면 좀 더 다루기가 편합니다. 카테고리 설명드렸었죠.
요인화를 시켜서 이 변수는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요인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카테고리로만 바꿔도 이 문자열을 굳이 숫자로 바꾸지 않아도 인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분석이. 하지만 이제 문자열에 오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환은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얘를 젠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젠더라는 이름 변수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죠. 남자 여자가 똑같아 보이지만 얘는 그냥 텍스트인 거고 이 젠더라고 하는 변수는 카테고리로 이루어진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df에 젠더 한 다음에 .map 하고 남자는 1, 여자는 0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맵 함수는 원래 이제 각 요소별로 하나씩 적용을 하는 함수인데 이렇게 해서 맵 함수로 이제 딕셔너리를 넣게 되면 이 딕셔너리에 들어간 이 매핑에 따라서 값을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남자면 1, 여자면 0으로 이렇게 0과 1로 바뀌게 되죠. 이거를 다시 젠더에다가 저장을 함으로써 이 젠더라는 변수가 변화할 수 있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이제 인포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특이한 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젠더가 카테고리로 돼 있죠. 카테고리. 물론 이 카테고리로 유지를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0과 1로 하셔도 상관없고 이거를 난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할래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S타입해서 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해보자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계산을 해볼게요.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다 라는 비율을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전체 개수에서 여기 이제 젠더 1에 해당되는 값의 개수 합계가 남성의 비율 개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여성의 개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0과 1로 이미 바꿨기 때문에 df에 젠더 합계만 하면은 1만 쭉 더하면은 남성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니까 오류가 난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계산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젠더를 S타입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요거를 인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면서 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젠더의 합계는 55명이다. 즉 전체 90명 중에서 55명이 남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남성의 비율은 전체 df의 젠더의 개수겠죠. 젠더의 개수니까 렌으로 한번 전체 계산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젠더 썸 남성 비율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전체분의 남성 비율 하면은 남성의 수 하면은 남성 비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61.112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1로 쭉 가는데 지금 표시할 수 있는 자릿수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하면 얘를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출력할 때 이제 퍼센트를 이용해서 그 F 이용해 가지고 .F 이용해서 비율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빼면 되겠죠. 1에서 이 값을 빼면 여성의 비율이 나오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변환을 해서 내가 다양한 어떤 정보를 계산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S타입에서 변환을 했던 거, 그 다음에 매핑 함수로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할입니다. 분할. 데이터 분할은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필요해 라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고객 데이터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남성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좀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남성 데이터들만 추출을 해야 될 거고요. 혹은 내가 연령대가 50대 이상만 뽑겠다라고 하면은 연령대 50대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추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나누고 추출하고 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쪼개는 작업,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쿼리 메소드 혹은 아니면은 LOC 요거 많이 씁니다. LOC가 조건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선 DF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이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건데 우선 한번 남성 고객 데이터만 한번 뽑는다고 해볼게요. 남성 고객 데이터. 그러면은 성별이 남성인 데이터들만 뽑으면 되잖아요. 그럼 DF의 성별이 남성인 데이터만 이렇게 DF에서 뽑으시면 된다. 이렇게 추출하면 끝입니다. 아, 남성이 아니라 남자로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남자인 데이터만 총 55개가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데이터만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럼 뭐 이 데이터를 df 메일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df 비메일 이렇게 해서 df의 성별이 여자라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 여성의 데이터만 쭉 뽑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남성 데이터와 여성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50대 이상과 50대 미만으로 분류도 할 수 있고 대도시와 소도시로 뭐 분류를 하거나 대중소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분할을 하거나 데이터를 또 조회를 하거나 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그냥 쓸 수 있다. 조건을 통해서 이렇게 조건 데이터로 이렇게 필터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query라고 하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query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df에 .query 해서 안에 이렇게 넣는 거 성별이 남자 이렇게 보시면은 성별이 남자다라는 요 텍스트 쿼리문을 따옴표로 이제 그냥 문자열로 감싸서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쿼리를 날려서 내가 원하는 쿼리를 날려서 조회를 해오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이 날아가서 됐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텍스트를 나타내는 따옴표와 이제 전체 감싸는 따옴표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안에가 쌍따옴표면은 뒤에는 그냥 단일 따옴표. 이게 바뀌게 되면 둘 다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충돌이 나서 이제 충돌이 나지 않게끔 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문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의 성별,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df죠. df의 성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변수명을 넣어서 내가 이 변수명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오겠다라는 식으로도 이제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앞서서 했던 이렇게 조회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변수명이 좀 특수 기호가 들어가거나 이제 좀 이름이 다르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가능하시면 이렇게보다는 대괄호로 해가지고 조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df 자체로 이렇게도 조회가 되지만 ROC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OC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요 ROC를 써도 되고 아니면 요걸 생략을 해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는 거 또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ROC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별 조회하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쿼리문을 날리는 방법까지도 해봤어요. 그래서 쿼리문도 다양하게 한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면서 어떤 변수에 어떤 이제 조건을 걸었을 때 쿼리가 어떻게 날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 분할 방법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입니다. 결합. 데이터 결합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제 합치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어레이, 배열 합치는 거 했었죠. 배열 합칠 때 이제 컨캣이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어펜드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어쨌거나 데이터 프레임도 결국에는 어레이 기반이기 때문에 넘파이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도 비슷하다. 그래서 데이터 결합하는 방법에는 이제 컨캣이라고 하는 애를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캣. 컨캣은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를 붙이는 거예요. 두 개를 그냥 딱 붙이는 건데, 우선은 df1에서 df의 성별하고 직업 두 개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게 되면 그러니까 성별과 직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별에 따른 직업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df2는 쇼핑액과 이용 만족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성별 직업이 있고 쇼핑액과 이용 만족도라는 두 개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컨캣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df1과 df2를 이제 합칠 수 있어요. 근데 합칠 때 합치는 기준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그냥 열로 추가를 할 것인가 밑으로 붙일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주는 게 이제 엑시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하느냐 1로 하느냐 차이인데 0으로 하면 밑으로 붙죠. 근데 아래로 붙는데 지금 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열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지금 열이 얘가 1, 2, 뭐 3, 4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다르잖아요. 둘 다 1, 2면 이렇게 합쳐지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1, 2, 3, 4 한 다음에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3, 4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요 공간이 B잖아요. 요 공간이.
요 공간이 빈 게 이렇게 nan으로 이렇게 지금 차 있다. 그러니까 빈 값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옆으로 그냥 합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를 1로 바꿔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옆으로 그냥 딱 붙은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다. 만약에 위아래로 합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성 데이터, 여성 데이터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df에 성별이 남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df1에서 갖고 와 볼게요. 그거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B는 성별이 여자인 데이터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A와 B를 합칠 때 pd.concat 한 다음에 A, B 이렇게 할 때 엑시스를 1로 만약 하게 되면 옆으로 합쳐져요. 옆으로 합쳐지는데 지금 인덱스가 다르기 때문에 옆으로 안 합쳐지겠죠. 왜냐면은 이 두 개는 지금 인덱스가 같아요. 보시면은 얘도 0부터 89, 얘도 0부터 89, 90개이기 때문에 옆으로 붙였을 때 문제없이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성 데이터, 남성 데이터를 뽑게 되면 인덱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는 안 붙어요. 그래서 위아래로만 붙일 수 있게 이렇게 90개가 나란히 붙었죠. 이렇게 컨캣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병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른 좀 함수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머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머지라는 함수를 쓸 수 있는데 머지는 이제 중복이 되는 어떤 그 변수를 이용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df1이 있고 df1이 있을 때 df1이 있고 그 다음에 df3를 df에서 성별과 그 다음에 쇼핑액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칠 건데 인덱스를 모른다고 했을 때 합친다고 했을 때 성별을 기준으로 합쳐 보도록 할게요. 성별로 하면 좀 헷갈리니까 같은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df에 고객 번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객 번호. 자, df3를 고객 번호 그 다음에 df4는 직업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객 번호별로 직업과 쇼핑액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을 합쳐 볼 거예요. 단순하게 pd.concat 컨캣을 한번 해볼게요. df3과 df4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했을 때 df 넣으면 안 되죠. 3과 4를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그냥 붙이면 오류가 납니다. 그쵸? 왜냐면은 쇼핑하고 직업이라고 하는 변수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붙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얘를 축을 바꾼다고 해도 옆으로 붙죠. 근데 그러면 고객 번호가 두 개가 들어가요. 고객 번호가. 그러면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다시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pd.merg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merge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거 이제 판다스에 있는 기능인데 어떻게 쓰냐면 df3.merge 한 다음에 df4 이렇게 하면
3를 그러니까 df3을 기준으로 df4를 병합을 시키는 건데,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 on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을 고객 번호로 잡겠습니다. 그럼 고객 번호가 같은 애들은 같은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주게 되면 고객 번호별로 쇼핑액과 직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렇게 머지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두 개를 합치는 그런 방법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df4가 90개가 아니라 절반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f5는 4에 50. 자, 이렇게 해서 5를 만들어 보면 df5는 0부터 50까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이제 df3.merge 하고 df4 on 고객 번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4가 아니라 5죠. 그러면 지금 50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부터 50까지만 나오고 49까지 나오고 50 이후로는 데이터가 없어져요. 분명히 df3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방법. 합치는 방법이 총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가지죠. 아우터라는 방법이 있고요. 이너라는 방법이 있고요. 레프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거는 이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너는 교집합 둘 다 있는 열만 뽑아내는 겁니다. 둘 다 있는 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df3가 30부터 70까지 있는 애다 라고 한다면 둘 다 있는 부분만 하는 거니까 30 하우가 빠졌네요. 부분이니까 지금 0부터 19만 잡히게 되는 거죠. 중복 부분만.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하우를 아우터로 잡게 되면 70개가 모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df3에 지금 30부터 70개, 70까지 있고, 그 다음에 df5는 0부터 50까지 있으니까 전체 0부터 70까지가 다 잡히게 되는 거죠. 대신 없는 부분은 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없는 부분은, 서로 없는 부분은. 이게 아우터는 전체 합집합이고요. 이너는 중복된 딱 중간 부분만, 딱 있는 부분만 들어간 게 이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레프트는 왼쪽 df3를 기준으로 합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다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없는 애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라이트를 하게 되면 오른쪽은 다 있지만 왼쪽은 없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우터를 쓸 거냐, 이너를 쓸 거냐, 레프트를 쓰냐, 라이트를 쓰냐,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병합을 할 거냐를 잘 선택하셔서 그 데이터를 병합을 하시면 된다. 이런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정렬입니다. 데이터 정렬. 데이터 정렬은 뭐 어렵진 않죠. 그냥 솔트를 하면 돼요. 솔트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df에 sort 언더바 values 솔터널 밸류즈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값을 기준으로. 근데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변수를 할 거냐, 난 쇼핑액을 기준으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 쇼핑액을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센딩에서 true로 하게 되면 오름차순일 거고요. false로 하게 되면 내림차순, 높은 숫자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 열을 가지고 여기에 두 개를 넣게 되면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일 경우엔 정렬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해서도 정렬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 함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플라이 함수는 값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 각 요소별로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결과값을 얻어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df에 뭐 커스터머라고 하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x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 x라고 하는 커스터머, df가 아니라 def죠.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배웠으니까. 그랬을 때 만약 if x의 쇼핑 2월 값이 50보다 크고 and x의 쇼핑 3월 값이 52보다 크면, 그러면 리턴 우수고개,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객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쇼핑 2월과 3월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우수 고객과 일반 고객을 뽑아내는 함수예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df의 apply를 이용해서 커스터머라고 하는 함수를 넣으면 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함수를. 그리고 축은 나는 열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각각의 행별로 해서, 그러니까 행별로 쭉 비교해서 2월하고 쇼핑 3월이 둘 다 50이 넘었는지, 50과 52가 넘었는지 판단을 해서 우수 고객이냐 일반 고객이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f의 뭐 VIP 여부 해가지고 VIP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df의 VIP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VIP 여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함수를 적용할 때 각 열별로 하나씩 함수를 걸고 싶을 때 어플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맵 함수 썼던 것처럼, 맵 함수로 람다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플라이를 써서 함수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각각 적용해서 함수를 지정해서 합계를 계산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이제 합계를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f에 apply 해서 합계를 계산할 건데, np.numpy 불러와서 numpy as np 그래서 np. 평균 계산을 할게요. 평균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어디에다가? df에다가 쓸 건데, 그냥 df에다가 써서 axis 1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면 에러 나겠죠. 당연히 에러 나겠죠. 왜냐면은 문자도 있으니까 문자가 아닌 애들만 뽑아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쇼핑액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을 계산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액만 아니라 쇼핑 1, 2, 3월을 다 뽑아 올게요. 1월, 2월, 3월을 1월 쇼핑 2월, 그 다음에 쇼핑 3월, 이렇게 해서 1, 2, 3월을 뽑아와서 거기에 평균 값을 한 번에 계산하는, 이렇게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플라이 함수를 통해서 평균이나 합계나 이런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방법 여기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렬,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 결합, 그 다음에 변수 분할, 그 다음에 변수 변환, 그런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추출하고, 또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또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변환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더 해볼 건데, 또 결측값이 있을 때 결측값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단계 부분 배워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